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설명드렸던 그 예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어제 제가 이 사진을 그 엑셀로 불러와가지고 표로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 표에 이제 원하는 결과들을 이렇게 돌려받기 원하시는 것들을 뭐 인덱스 매치 함수로 얻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찾을 규격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세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개인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 규격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조건이 나라고 하는 거고 얘가 범위 1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2하고 매칭되어지는 거죠. 범위 2의 값이 27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허용 오차가 있대요. 얘는 사실 얘거든요. 범위 1. 자, 그러니까 요 조건이 두 개가 되지겠죠. 그럼 얘는 여기 가가지고 1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니까 허용 범위가 이제 두 가지 최소 최대 값이 나오는 거니까 조건이 한 개, 여기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이렇게 나오니까 조건이 최대 5개가 되는 거겠죠. 상당히 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작성을 하면 복잡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예제 가지고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어제 그 등록한 그대로의 것들을 약간의 뭐 그냥 타일만 좀 적용시켜 가지고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 범위 1이라고 하는 게 요 범위 2거든요. 자, 그리고 얘가 범위 1이고 얘가 범위 3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글이 헷갈리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위에 원본에 맞춰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럼 얘가 범위 2가 되는 거고 얘가 범위 1이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데이터 값들은 이게 텍스트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할 수 있죠. 27에서 뭐 마이너스 플러스 5까지니까 22 정도에서 32 정도까지 오차 범위까지를 포함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기계는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값들을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제가 잘랐어요. 엔터키 눌러가지고 얘도 없애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볼 때만 그렇게 보시려고 그러면 셀 서식 같은 거 들어가셔서 컨트롤 1단축키 같은 거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 이렇게 뜨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에다가 제가 좀 전에 잘라놨던 요 플러스 마이너스 문자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의미하는 0 서식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확인 버튼 눌러주면 보는 건 그대로여도 얘가 숫자니까 얘하고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건이 5개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자, 근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사실 위에다가 뭔가를 먼저 입력해 놓는 경우 말고는 뭐 아니면 매크로 같은 거 이용하거나 또 뭐 파워쿼리 이용해야 되는데 이 값이 계속 바뀐다 그러면 매개 변수 또 같은 거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파워쿼리도 번거로워요. 그래서 버전도 명시가 되어져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보시라고 365 버전 2021 버전에서 쓸 수 있는 그 필터 함수 그리고 이제 걔들 조건이 좀 복잡하니까 let 함수 같은 걸 함께 쓰는 방법들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는 조건들을 입력해 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요. 수식을 좀 여러 줄에 걸쳐서 쓸 거니까 자, 일단 제가 수식 입력줄을 좀 키워놨어요. 지우고 그럼 여기다 이제 필터 함수를 쓸 건데 필터 함수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게 이 규격이거든요. 이 범위가 되겠죠. 그죠? 이 범위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데 조건이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조건을 이제 하나씩 제가 입력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은 이 범위 2에 있는 값이 나예요. 그럼 이 범위 2에 있는 값이 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같았고 곱셈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계속 입력을 해요.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조건은 범위가 1에서 2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범위 1은 여기거든요.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최소값보다 작거나 커야 되는데 최소값은 얘에다가 마이너스 5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가로 닫아주고, 자, 이렇게 닫아주면 최소값 조건이 들어가진 거죠. 자, 근데 최대값 조건은 또 입력을 해야 되니까 또 범위 잡아서 동작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작거나 같다. 자,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요 값에서 플러스 된, 요 5만큼 플러스 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자, 그럼 이제 얘가 두 번째 조건인 요 범위의 플러스 마이너스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되어지죠. 근데 수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당연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어려워 보이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땐 좀 Alt 엔터키 눌러서 줄을 바꿔서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줄을 바꿔서 Alt 엔터키 눌렀어요. 좀 들여쓰기 해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여기잖아요. Alt 엔터. 자, 그러면 요게 두 번째 범위 1에 해당하는 조건이죠. 그럼 여기다 계속 곱해야 되니까 세 번째 조건은 요 아래에다 입력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범위 3이니까 여기에서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160보다 작은, 50보다 작은, 50을 뺀 것보다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은 이 조건이 하나 추가되줘야 되고, 똑같은 작업이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기준값보다 플러스 된 50이 플러스 된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이 뽑혀서 나올 수 있으면 되죠. 뭐 헷갈리니까 Alt 엔터키 눌러서 여기에다가 가로 맞춰가지고 닫아주면, 자,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조건이 1개, 2개, 3개인 거죠. 두 번째는 최소 최대 조건이니까 이렇게 나온 것들이 당연하고요. 엔터키 눌러주면 지금 제가 이 밑에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스펠 에러가 뜰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뜨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지워주면 이렇게 규격 2, 규격 6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해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아무리 이런 식의 작업을 해도 수식이 어려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수식이 어려워 보이면 이거 고치기도 어렵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권장해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본 데이터 범위를 표로 등록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참조하려고 하는 요 데이터 범위들을 요 머리글 범위로 바꿔서 수식을 구성하는 거죠. 자, 이걸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얘를 표로 등록을 하고 삽입 표 눌러서 확인 버튼만 누른 거예요. 자, 그럼 표가 등록되셨고 표는 표 1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표 1에 뭐 규격열, 범위 1열, 범위 2열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수식을 한번 고쳐보면, 자, 여기에 제가 A열은 요 규격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였으니까 요 규격의 위쪽에 3분의 1 지점, 머리글 지점에, 자, 이게 검정색 아래 화살표가 될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요 머리글 참조 방식으로 바뀌어요. 정확하게는 구조적 참조죠. 자, 그리고 C열도 제가 이렇게 범위 2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B열 이런 거 선택해서 다 엑셀표의 구조적 참조 구문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D열이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그나마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되지죠. 자, 근데 얘들은 이제 원본 범위를 참조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뭐 수식이 조금 더 가독성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설정했었던 요 조건들, 요 C20에서 C21, 요걸 뭐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이 동작이 최소값, 최대값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어디 따로 계산해 놓은 게 아니라 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수식 안에서 제가 입력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딱 봐면 뭐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긴 좀 어렵죠. 네, 엔터키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결과는 이제 동일한데 얘를 이제 어떻게 더 고칠 거냐면 여기에 요 계산되어진 값들 있잖아요. 얘를 제가 부르고 싶어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위쪽에 요거 Alt 엔터키로 내리고 위쪽에 let 함수를 쓸 건데,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 정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매크로의 그 변수 선언하고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구성 자체가 이름, 그 다음에 이름에서 참조할
그 계산할 값이거나 참조할 그 계산식 같은 것들이니까 여기다가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범위 1에 요 최소 최대니까 최소 1 얘를 여기에다 이제 아까 계산식 넣었던 거 있잖아요. 요 C20에서 C21을 뺀다. 요거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최소 1이다. 자, 그리고 뭐 물론 계속 쓰셔도 되는데 뭐 제가 Alt 엔터키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그럼 최대 1은 뭐냐? 이게 범위 1의 최대 뭐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더해주는 거겠죠. 복사해서 붙여넣고. 자, 그 다음에 범위 3에도 일단 최소 최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 얘를 조금만 더 키워서 몇 개 더 입력을 해볼게요. Alt 엔터. 범위 3의 최소니까 최소 3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D20에서 D21 범위를 빼던 얘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되겠죠. Alt 엔터. 자, 그리고 최대 3 얘는 여기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Ctrl C, Ctrl V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이제 마지막에서 가져다 쓰는 거죠. 이렇게 이름 참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산식 쓰시면 돼요.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Alt 엔터 키 한 번 더 눌러서 이 안에다가 들여쓰기 할게요. 자, 그래서 필터 함수에서 자, 이런 조건에 맞는 계산 작업을 하는데 자, 좀 들여 써가지고 보여드리면 자, 요 부분이 최소 1이 되겠죠. 자, 여기가 최대 1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래가 최소 3이 되고 여기가 최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길어졌죠? 사실 뭐 이런 렉 함수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엑셀의 이런 이제 계산 방법들이 좀 더 이제 언어들도 함수들을 이용한 이런 수식들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한 좀 고급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겠죠. 이렇게 들여쓰기나 이름으로 바꿔서 변수 전환해가지고 쓰는 방법들은 초보자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쓰면 가독성도 올라가고요. 나중에 고쳐야 될 때 이 부분들만 고쳐주면 아래쪽에 계산 작업들은 제대로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물론 얘도 뭐 요 범위 조건에 범위 2에 일치해야 되는 조건값이긴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굳이 안 했어요. 좀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수식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결과는 제대로 들어가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수식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될 때 물론 이게 아직은 이제 365 버전 사용자들하고 2021 사용자들한테 한정된 얘기이긴 하나 수식 입력줄에다가 긴 수식 같은 거 작성하고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뭐 이런 수식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식 입력줄에 Alt 엔터키 눌러가지고 수식을 여러 줄에 걸쳐가지고 입력하는 방식을 쓰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물론 저게 이제 기존 편집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들여쓰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눌러가지고 줄을 맞추거든요. 그게 좀 불편하긴 하는데 찬밥 더운밥 가릴 때는 아니죠.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작업을 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범위 참조하는 것들을 두 가지 엑셀표 같은 거에 구조적 참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머리글 참조 방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수식이 이해하기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계산에 필요로 하는 상수값 뭐 이런 것들인데 얘들은 이거 범위 참조가 아니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계산 부분들을 우리가 렉 같은 함수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요. 이름 정의 또는 변수 선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가독성이 올라가는 수식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이게 뭐 물론 지금이야 제가 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실 거다라고는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함수 바이블 같은 책을 계속 쓸 때에도 이런 식의 여러 줄로 수식을 입력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수식을 입력을 할 때 셀에다가 한 줄로 쭉 입력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패턴대로 작업을 해보시면 좀 더 긴 수식들을 쉽게 관리해 들어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당연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